궁금한 게 많아 와이 와이 모르는 게 많아 와이 와이 와이쌤과 함께 하는 신나는 탐구 시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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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안녕하세요. 조영선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듣고 나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타버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부끄럽게도 메타버스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버스의 한 종류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는 버스가 좀 미래형 버스, 버스 안에 뭐 첨단 기기들이 막 있는 특별한 그런 버스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저보다 더 똑똑하니까 알겠죠? 이 버스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메타버스는 버스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는 내리고,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 뭔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메타는 초월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초는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요 배트맨 그리고 스파이더맨,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초능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초능력 영웅들. 거기 나오는 초자가 바로 뛰어넘을 초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는 돌고래만 이렇게 막 소통할 수 있는 아주 높은 그런 주파수의 소리 있죠. 그것을 우리가 초음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초자가 붙으면 이 뒤에 있는 어떤 것을 뛰어넘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유니버스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유니버스는 우주를 의미하는데 그냥 단순한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세상을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간단히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계. 자,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용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유니버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은 보통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실 세계의 본질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여러분의 과학을 잘한 친구들은 잘 알겠죠? 아주 작은 한 점에서부터 아주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 쏟아진 그런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 모여서 작은 입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입자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원자라는 것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자의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의 점에서 무한한 우주가 됐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어떤 먼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몇 가지 알갱이들을 이루고 그 알갱이들이 조합돼서 어떤 생명체, 그것도 우리 인간과 같이 아주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됐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마술이고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반면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하지 않는 가상 세계, 그쵸? 우리 보통 요즘에 사이버 세상이라고 하죠.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 세계를 우리가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데, 그 사이버 세계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0과 1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현실 세상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원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자의 종류는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막 수소, 리튬, 헬륨, 베릴륨, 산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가상 세계를 만드는, 컴퓨터 세계를 만드는 그 요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1과 0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은 뭐고 0이 무엇일까? 그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1이고요.
전기가 꺼지면은 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 신호로 우리 보통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 진짜 현실과 정말 비슷하게 막 만들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0과 1로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자, 그것이 바로 이진법의 마법입니다. 자, 우리는 수학을 할 때 10가지 숫자를 사용합니다. 바로 0에서부터 9까지. 그렇다면 한번 더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2, 그리고 2 더하기 2는 4, 그리고 5 더하기 4는 9. 자, 그러면은 9 더하기 1은, 자, 우리가 숫자를 9까지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1을 더 더했을 때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끝자리를 0으로 놓고 다음 자리에 1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11, 12, 13, 14 계속 이렇게 우리가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숫자가 2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0하고 1은 표현하지만 1에 1을 더하면 2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자리를 0으로 놓고 다음 자리에 1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1이라고 할 때는 램프가 하나 켜졌죠. 그런데 2가 될 때는 끝자리가 0이 되고 다음 자리에 1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엔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다시 1을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자리에 0을 놓고 다음 자리에 1을 올리는데 또 1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자리에 또 1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여기서는 100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똑똑하죠. 그렇죠? 컴퓨터는 뭔가 좀 단순해요. 하지만 컴퓨터가 인간보다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 이유는 그 더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자, 이처럼 컴퓨터는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 똑같이 0과 1로만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컴퓨터를 개발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짜서 막 코딩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주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방식이 점점 변화해서 우리가 좀 편리한 방법으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0과 1로만 이루어진 그 컴퓨터 세상이 너무나도 멋지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게 게임 속의 한 장면인데, 자, 이 캐릭터는 완전히 인간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배경들을 잘 보면은 실제로 정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막 빛이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이라든지 그림자가 지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죠. 자, 이 장면 보면은 마치 카메라를 들고 직접 사진을 찍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조차도 0과 1이라는 그런 신호로 만들어진 그런 디지털 그런 이미지예요. 선생님이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람들의 모습. 알고 보니 컴퓨터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얼핏 보면은 정말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선생님이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미어캣이 이렇게 독수리를 피해 도망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 장면이 직접 촬영팀이 미어캣을 관찰하면서 촬영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장면도 다 가짜로 만들어진, 가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성능을 가진 컴퓨터도 초기에는 그냥 성능 좋은 계산기였을 뿐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ENIAC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요. 자, 여기 컴퓨터 한 대, 컴퓨터 두 대, 컴퓨터 세 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와, 그러니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고 또 보통 사람들은 살 엄두도 내지 못했겠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이 7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컴퓨터를 살 마음이 들까요? 선생님이라면 절대 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컴퓨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핸드폰을 가지고 간다면 슈퍼컴퓨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초기 컴퓨터는 너무나도 덩치가 크고 그리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려면 개인용 컴퓨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용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스티브 잡스, 애플을 창시자죠.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 2 컴퓨터입니다. 자, 굉장히 예쁘죠? 이 당시가 한 1970년대 한 중후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잘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가격도 비쌌지만 문제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그 당시에 컴퓨터는 업무를 보기 위한 컴퓨터였어요.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컴퓨터를 사고 싶었을까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능 좋은 컴퓨터를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무엇 때문에 사고 싶었을까요? 아마 게임일 겁니다. 좋은 컴퓨터일수록 최신형 게임을 아주 원활하게 돌릴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여길 보면 사이버 세계와의 첫 만남이라고 되어 있죠.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잘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컴퓨터는 그냥 컴퓨터 따로 그리고 사람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성능 좋은 계산기였을 뿐이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컴퓨터한테 입력한다고 해서 내가 컴퓨터 속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게임을 보면 내가 비행기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마리오가 돼서 공주를 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쿵푸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시합을 벌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몰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이 이 마리오 게임을 할 때 점프 버튼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오만 점프하면 되지 선생님까지 같이 점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 게임에 너무 몰입한 친구들은 요 손만 움직이면 되는데 막 몸까지 막 움직여요. 그렇죠? 막 몸까지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입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 사이버 세상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첫 번째 계기라고 해서 사이버 세계와의 첫 만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요즘 게임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자, 이렇게 컴퓨터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그런 온라인 게임들로 발전하게 됐죠. 그 이유는 이전의 게임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상대하다 보니 이 당시에 인공지능이 크게 발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어떤 행동 패턴을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 너무 게임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재밌어도 오래 재밌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된 겁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상대방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라인 게임이 발전하면서 게임 산업은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게임 속 세상이 또 다른 만남의 장소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게임을 하더라도 그저 게임만 할 뿐이지 어떤 상대방과 소통을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막 대화도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어떤 길드라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아주 유명한 로블록스라는 게임이죠. 이 게임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어떻게 보면은 대중화시킨,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게임이에요. 이 전까지는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의 게임을 한번 볼게요. 이 전의 게임들과 지금 현재 요 게임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전에는 메타버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 로블록스나 어떤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부터 메타버스 게임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자, 여기 브롤스타즈 같은 게임은 맵 제작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지도 안에서 정해진 규칙대로만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블록스가 다른 점은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능력은 주어지지만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이 유저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마치 현실 세계와 닮아 있지 않나요? 현실 세계에서도 어떤 장소를 잘 마련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자, 왼쪽에 있는 게임은 심즈라는 게임인데요. 이건 현실 세계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가지고 도시에 왔어요. 혼자서 살아가야 돼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내가 지낼 집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먹을 것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사고 소비를 하다 보면은 돈을 다 써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죠. 근데 그런 요소들이 다 이 게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인데 여기도 보면 심지어는 유저들끼리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 활동, 물건 거래, 수익 창출, 신분 형성에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담겨 있어서 점점 현실과의 연관성을 깊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Y심과 함께하는 신나는 탐구 시간 Y